아까 열심히 들으셨다 했잖아요. 수업 같은 거를 다. 네네네. 근데 혹시 작가분이시고 지금 글을 많이 쓰시니까 지금 괜히 물어보는 건데요. 혹시 수업 시간에 원래 이렇게 책 올려놓고 책 보든가 글 네. 쓰진 않으셨어요? 맨날 그랬죠. 아까 수업 열심히 들으셨다 하셨잖아요. 열심히 이렇게 귀로 듣고 이렇게 딴 거 하고 만화책 보고 있고 아, 맨날. 근데 요즘은 이제 학교 중고등학교의 그게 생활이 어떻게 딱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때만 해도 되게 좀 심하게 규제가 많았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도 막 커트 되게 심하게 해야 되고 제가 여고 나왔는데 야자나 뭐나 뭐가 굉장히 규율이 엄격하고 많이 맞고 그런 분위기가 학교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좀 자유롭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팅 같은 것도 안 나가셨어요? 그럼요. 아, 슬픈데. 네. 그래서 그때 하여튼 몰래 되게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많이요? 네. 뭐 수업은 거의 안 소설도 들으셨다네. 이렇게 귀로 듣고 공부는 건 잘하셨어요? 공부는 국어 그냥 잘하셨겠죠? 네 국어. 그러니까 약간 인문계 저도 인문계라서 뭐 영어나 이런 거 좋아했고 중국어는 잘하셨어요? 중국어는 고등학교 때 배우진 않았어요. 불어 배웠었고 저희는 대학 가서 처음 배웠어요. 중국어. 대학을 중문학과 들어가셨잖아요. 네네. 근데 어떻게 불어로 중국어 안 배우시고 네, 어떻게 안 들어가셨어요? 배웠어요. 저희는. 근데 어떻게 중문학과를 들어가요? 나 들어갔는데? 그럼 대학교 가서 중국어 배우신 네, 거예요? 처음 배웠어요. ABCD 배우듯이. 이게 중문학과 들어갈 때 시험을 중국어를 보는 게 아니에요? 수능 봤는데? 수능 봤어요. 아. 고3 때. 그래요?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요즘 안 그런가 봐요. 저는 대입이 잘 모르고서 아, 저희 때는 그냥 수능 봐서 네. 성적 맞춰서 들어갔는데 어디 중문학과 가셨는지 저는 명지대 중문과 나왔었어요. 저희 삼촌이 명지대에 나오셨어요. 아, 네. 아, 반가워. 정말로 안 진짜? 물어봤어요. 네. 중문과 나오셨어요? 아니 중문과는 아니에요. 아, 네. 지금도 나이가 비슷하실 것 같은데 아, 네. 40 되실 것 같은데 그래요? 저 아직 40이 안 혹시 됐어요. 곽윤재 씨라고 아세요? 몰라요. 몰라요? 죄송해요, 몰라서. 네. 그럼 프로필에 보면 중문학과로 돼 있잖아요. 근데 혹시 왜 중문학과를 택하셨어요? 아까 하지 않았나요? 네, 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냥 중국이 좋았어요. 그냥 그렇게 중국이 좋으셨던 거예요? 네, 그때 좋았어요. 좋아했어요, 되게. 근데 왜 불어를 왜냐면 배우셨어요? 불어는 학교에서 배웠어요. 아 따로요? 아니, 학교 제2 외국어가 불어였고. 중국은 없었어요? 네, 없었어요. 오. 저희 때는 불어랑 독어가 있었어요. 아 다 유럽과네요. 네, 불어 좀 보여줄 수 있어요? 안 돼요. 왜요? 까먹었어. 불어가 봉주른가요? 네, 네, 중문학과를 졸업하신 다음에 한예종에 들어가셨잖아요. 네, 네, 네. 그때 다시 공부하셨나요? 그쵸. 근데 공부를 한예종은 여기서 이렇게 가실 분들도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공부를 뭐 시간 정해놓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기는 굉장히 좀 전반적으로 그 인문학의 깊이랄까? 그런 걸 많이 보는 편이라 시험이 뭐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다 주관식이고 그래서 진짜 아무 그런 거 없이 그냥 갔어요. 시험 보러. 어, 준비 없이. 한예종이라서 더 전 공부 잘해야 될 줄 알았어요. 막 그러니까 미술 같은 거 잘하고 예술이니까. 네, 음악 많이 같은 알아요. 그러니까 상식이 많아야 아. 평소에 이제 그냥 공부를 특별히 여기를 막 포커스를 맞춰서 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평소에 얼마나 그게 있는지 네. 좀 소양이 돼 있는지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런 상식이 이제 수업 시간에 책을 읽으시면서 네, 얻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 중문과 다닐 때 대학 교육을 4년이나 받았기 때문에 뭐 그냥 가서 볼 수 있었던 것 네, 같아요. 중간에 회사를 다니셨던데 네네네. 중문학과랑 한예종 그때 어떤 회사를 다니셨어요? 제가 그러니까 중문과 가서 영화를 찍는 친구들을 알게 됐고 같이 단편 영화 찍고 하니까 너무 재밌었고 네. 그리고 그 시즌에는 지금하고는 좀 다른 면이 굉장히 좀 르네상스적이었던 것 같아요. 없던 게 너무 많이 생겨났어요. 영화를 찍는다는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영역, 뭐 별의 게 다 생겨났고, 그리고 그때 인프라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났던 뭐 분들, 또 선생님들 이런 분들도 되게 좋았고, 그래서 그때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2000년대 초반에서 네. 한 2007년, 8년까지의 그 시즌이 한국 영화계에서는 굉장히 붐이었어요. 우리 이 한국 영화 역사만 봐도 사회적으로 봐도 지원도 많았고 좀 뭐 없었던 단편 영화제들도 너무 많이 생기고 지원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도 막 생기고 돈도 굉장히 많이 영진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좀 지원을 해주는 편이었고 그리고 2006년이 될 때는 100편 이상 영화를 찍었었던 황금기도 있었어요 한국에. 아, 그래서 저는 약간 수혜를 받은 편이에요. 지금은 대기업 중심으로 완전히 교체가 됐기 때문에 지금 또 그 시장이랑 완전 다른데 그때 제가 20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되게 재밌게 놀았어요. 영화 찍으러 다니고 뭐 다니고 그다음에 뭐 뭘 건드리면 뭐가 많고 그러니까 그때 제가 참여했던 것 중에 지금 없어진 것도 굉장히 많고요. 뭐 레스페스트라던가 이런 좀 그런 영화제들도 되게 더 많이 없어졌고 그걸 하면서 너무 재미를 많이 느꼈어요. 그걸 찾은 게 한 21살, 2살? 이때? 빨리 찾으셨네. 그러면서 아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해봐야겠다는 생각도 그때 많이 들어서 전공 공부를 열심히 하진 않았고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쫓아다니게 됐죠. 단편 영화가 정확히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잘. 단편 영화는 짧은 영화. 짧은 영화. 근데 보통 단편 영화는 안 보지 않아요? 단편 영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마켓이 워낙 인구가 작고 그다음에 소급할 수 있는 마켓 자체가 작잖아요. 그래서 이걸 만든다고 해서 이거는 사실 배급이나 유통이나 이 라인이 확보가 돼야 많은 사람들이 컨텐츠를 공유할 수 있는데 그럴 만한 단편 영화에 대한 인지도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디 영화나 좀 독립 영화나 이쪽을 밀어주는 레이블 같은 게 아예 법적으로 제도화되어 있는데 우린 그런 게 없고 우리는 뭐 대부분 지금 극장 CGV나 뭐 롯데 시네마나 가서 보는 것도 다 뭐 대기업의 컨텐츠들이니까 소급할 수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낯설죠. 근데 단편 영화 시장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영화과나 연영과나 영화를 전공하는 학생들은 찍죠. 의무적으로. 아 그걸 네. 이제 내서 학점을 받아야 되니까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정체성이잖아요. 음.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그러면 영화제를 많이 가죠. 흔히 아는 뭐 우리가 많이 아는 뭐 부산 영화제나 미장센 영화제나 뭐나 이제 그렇게 많이 가고 아니면 해외까지 갔다 오셨어요? 깐느나 저는 제가 그 엄마는 괜찮아요라는 영화를 찍었는데 네. 이걸로 상해를 갔긴 했어요. 샹하이에서 트는 뭐 그게 있어가지고 가서 하고 뭐 그때 인기는 그런 거 그때 약간 그 아시아 5개국 여자 감독들이 만든 영화를 상영하는 거였는데 네. 참 되게 다르구나 생각들이 아, 말레이시아 나랑 비슷한 또래의 말레이시아 여자애가 생각하는 거랑 일본애 다르고 그런 걸 되게 많이 느꼈어요. 그런 것도 다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더 많은 생각하셨겠네요. 그럼요. 그게 어떤 내용이었어요? 엄마는 괜찮아요? 네. 엄마 얘기 나온 거 아니에요? 엄마 얘기인데요. 좀 그러니까 감동이란. 네, 그런 거 있으니까 엄마가 혼자 살게 된 엄마가 동네 젊은 의사 선생님을 좋아하게 되면서 이런 불륜이에요? 아니에요. 아, 불륜 아니고 뭐 한 15분이니까 네. 그 엄마의 어떤 그 감정들, 외로움과 뭐 기쁨과 이런 거를 좀 표현하고 싶었던 그런 영화였죠. 아, 한번 보고 싶네요. 네, 못 보나요 지금? 다운받아서? 있을 텐데 네이버 영화 이런 데 들어가면 있지 않을까요? 그거 돈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아, 무료예요? 아니면 제가 보내드릴 수 있어요. 제 페이스북에도 있고요. 저 번호 좀. 네, 진행하시죠. 네. 대단하시네요. 근데 요즘 학생들이요. 네, 자기가 하고 싶은 것보다 남들이 알아주는 걸 하거든요. 근데 작가님 이렇게 자신이 원하시는 길로 탁탁 가서 성공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위해 다 공부하셨네. 이게 약간 사람이 저는 싫은 걸 되게 못해요. 그리고 제가 회사 생활하면서도 느낀 건데 이렇게 약간 불의를 못 참는 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정의로우신 분인가요? 그건 아닌데 그렇다기보다는 좀 질문을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왜 그래야 되나요? 근데 아, 한국에서는 안 그래야 되거든요. 그게 맞아요. 있어요. 불문율이. 그래서 그리고 뭐 전공 자체도 좀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지금 생각하면은 20대의 시즌이 좀 감사한 거는 내가 나를 돌아볼 수 있었다는 거. 나를 많이 찾을 수 있었고, 그리고 여러분 나이 때는 전혀 몰랐던 나를 살면서 많이 발견했어요. 스스로 찾고자 노력을 하면서. 그래서 항상 고민하는 거는 내가 뭘 했을 때 되게 즐겁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자리도 되게 즐겁고, 무엇을 했을 때 힘을 별로 안 들이는데 되게 즐거운 일들이 있어요. 막 노는 거 말고. 뭐 책 읽는 거요? 책을 읽는데도 뭐 책을 읽고 뭐 예를 들면 글을 쓴다. 글을 쓰는데도 예를 들면 영화 시나리오 돈을 얼마를 받고 머리를 쥐어짜서 쓰는 거랑 좀 다른 맥락에서 어떤 글쓰기를 하는데 즐거운 맥락들이 있어요. 그건 제가 스스로 찾은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근데 과연 그러면 그거를 이 자본주의 사회랑 어떻게 연결을 시킬 것인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만들 것인가, 이런 식으로 계속 머리가 이제 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영화도 사실 저도 되게 고생을 되게 많이 한 게, 지금도 영화를 되게 제 시나리오도 쓰고 있고, 그다음에 기회가 오면은 영화를 네. 찍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데뷔를 어떤 하고 영화? 싶은. 비밀이에요. 왜요? 알려주세요. 재미있는 영화? 저도 출연시켜 줄 수 있네요. 테스트 해보고. 아까 저희 배우 될 수 있다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왜 그래요? 데뷔시켜 주시면 되잖아요. 카메라 테스트를 통과하시면. 그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을 마무리하자면 네. 이렇게 막상 영화가 되게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업계에서 일을 해보니까 안 자유로운 직업이에요. 그게 뭐지? 영화는 그렇게 굉장히 집요해야 되고요. 굉장히 폐쇄적이고요. 그다음에 디테일. 그러니까 이렇게 좀 안으로 이렇게 파야 되는 직업이에요. 영화라는 그게 어떤 포지션이든 간에 굉장히. 그래서 난 좀 자유롭고 널려 있는 직업인 줄 알았어가 어렸을 때 생각이었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러게요. 저도 그냥 영화 하면 그냥 잘 만들었네 그런 말밖에 안 하는데. 네, 숨기는 게 그래서 맞나 보네. 좀 약간 좀 아쉽다는, 내 인생에서 아쉬운 거는 정말 여러분 나이에 누가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줬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얘기요? 경험해보라고. 모든다 그러니까 도전하고. 좀 해보라고. 이게 막연히 보면은 이제 친구들이 저 막연히 기자하고 싶어요. 막연히 뭐 하고 싶어. 기자는 정말 빡센 직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시스템에 내가 안 맞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 막연히 삼성 들어가고 싶어요. 저는 삼성 다닐 친구 굉장히 많지만 가장 존경해요. 와, 너 어떻게 10년 여기서 버텼냐 이런. 그러니까 나랑 맞는지, 내가 뭘 잘하는지를 경험을 해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대학을 가시고 시간이 되시면 정말 많은 걸 해보시길 원해요. 좋은 말씀 네, 감사합니다. 뭐 각종 세미나 뭐 이런 거 다 쫓아다니시고. 그래서 그때 저도 제가 중문과 들어가 지금 제가 이러고 있을지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살다 보면 되게 많이 바뀌고, 그리고 좀 안타까운 거는 저는 보면은 왜 많은 친구들이 융합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융합이요? 소위 말하는 요즘 유행하는 융합이란 말 있죠. 어떤? 믹스 앤 매치. 그러니까 생각. 음. 이게 딱 A는 A야가 아니라 A는 뭐 F일 수도 있고 D일 수도 있고 G일 수도 있어라는 그거를 생각보다 잘 못해요. 그리고 시키는 것만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떨치고, 그러니까 이거저거 이렇게 조합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살아남는 시대가 오는 것 같아요. 더 개인이. 좀 더 이렇게 넓게 생각하는. 네. 그리고 내가 생각해서 이렇게 커리어를 쌓았는데 제3의 어떤 기회가 오거나 영역이 왔을 때 낼름 갈아탈 수 있는 거, 뭐 그게 뭐 한 우물만 파야지, 이게 그러니까 뭐 한 우물만 파야 되는데 그 하는 일 자체는 좀 열어두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많이 갈아타셨던데 아까. 네, 근데 저 본질은 똑같다고 했잖아요, 제가. 다시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일이 되게 많은데 지금도 제가 어제 하루의 일상을 말씀드리면 아침에 영화 보셨죠? 아니요, 어제 월요일이었죠. 어제 일요일 아닌가요?
월요일이죠. 어제 월요일이에요. 아 죄송해요. 어제 월요일 날 아침에 그 제가 무슨 박물관에 미디어 박물관 짓는데 그 각 관마다 기획이랑 스토리텔링을 하는 일을 맡았어요. 그래서 그거 일을 했어요. 그리고 밥을 먹고 광고회사에 회의를 하러 갔어요. 지금 광고회사에서는 무슨 프로모션 새로 나온 삼성전자의 그 냉장고랑 세탁기를 두바이와 자카르타 같은 나라에 프로모션을 하러 가야 되는 거가 있어서 그거 앞에 2분 정도 되는 드라마를 짜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거 드라마 회의를 하러 갔어요. 그리고 밤에 이제 그걸 끝내고 와서 그걸 빨리 정리를 하고 밥을 먹고 밤에 뭐 했냐면 밥은 꼭 영화 드셔야 시나리오. 그럼요, 밥은 먹어야죠. 영화 시나리오를 썼어요. 데드라인이 이번 주까지예요. 트리트먼트가. 그걸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신용이 깎이겠죠, 제가. 돈은 안 줄어들어요? 받는 돈? 돈은 뭐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이름을 걸고 제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다음에 일을 저한테 안 주겠죠. 조금이라도 늦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유들이 이렇게 상의를 하고 죄송한데 제가 더 늦어져서 뭐 일주일만 더 주세요라던가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회사 이름 그 박물관 천주교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회사 이름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제가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보면은 다 다른 일들이고 다른 식의 글쓰기인데 따지고 보면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본질은 그 본질이- 핵심 그러니까 그게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의 말을 잘 듣는 거 일단 남의 말을 잘 듣고 그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잘 듣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에서 핵심 한 줄 핵심을 잘 찾아내서 그거랑 그 핵심이 이거 줘라고 얘기했을 때 맞아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딴 걸 얘기하면 그 사람은 아직 프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핵심을 일단 간파를 하는 능력, 그 다음은 나머지는 다 스킬이죠. 시나리오 쓰는 스킬, 광고 카피를 쓰는 스킬, 그 스킬은 본인의 노력, 글을 쓰고 메모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야 되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잘 듣고 뭘 말하는지에 대한 한 줄을 캐치해내는 게 본질인 것 같아요. 그게 저희가 뭐 글 쓰는 거랑 약간 연관이 되겠네요. 그럼요. 아까 저희가 아까 이제 대학을 들어가면 네네. 자기소개서라는 걸 쓰잖아요. 네네네. 그런 거 할 때도 막 많이 연관이 되겠네요. 그럼요. 그걸 좀 팁 같은 걸 좀 알려주세요. 근데 저는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은 분들한테 받았어요. 자기소개서 관련. 근데 그 결국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뽑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한번 해보는 건 사장이다 회사에 예를 들면 어디에 보스다. 근데 누가 자기소개서를 냈어요. 읽어봤어요. 그 입장에 한번 대보세요. 그러니까 이걸로 이 페이퍼 한 장으로 이 사람에 대한 걸 정보를 얻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그 흔히 인터넷에 많이 떠들고 있는 저는 누구입니다. 언제 태어났고 뭐 하고 근데 결국 이 보스는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네가 어디서 제주도에서 태어났든 뭘 했든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과연 이 회사를 위해서 뭘 할 수 있고 너의 핵심 재능은 뭔지를 잘 소위 말해서 포장을 하면 전문 용어로 네. 되는 건데 이 포장을 잘 하려면 결국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잘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고요. 뭐 하고요는 그냥 사실이잖아요. 팩트. 저는 고등학교 2학년이고 지금 방송반을 하고 있고 뭘 하고요를 10줄 적는 것보다는 방송반인데 거기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뭘 했다라기보다는 뭘 하면서 내가 어떤 거를 잘할 수 있는 걸 발견했고 그 잘할 수 있는 걸 이 회사 와서 어떻게 접목시키겠어요? 라던가 그런 식으로 좀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약간 형식적이지 않은 걸 네네네. 참고해서 잘 쓰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나를 안다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네. 정말. 많은 걸 해봐야 되는 거죠. 나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는, 저는 그런 친구들이 제일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은 언제 많이 드냐면 보통 다 다르겠지만 저는 걸을 때 많이 들거든요. 사색이랄까? 그래서 하루에 뭐 몇 분을 꼭 걸어요. 30분이라도. 운동 아니에요?
운동은 아니고 그냥 걸어요. 조용히. 다이어트는 아니에요. 네. 아, 밥 먹고 뭐 이렇게 운동장을 걷는다던가 뭔가를 해요. 네. 생각이 많이 드는데 어떤 30 되신 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겠다. 사색하는 법을 모르겠대요. 그거 되게 비극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사색하는 법을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 안 해봐서. 너무 이렇게 살다 보면 근데 예를 들면 혼자 이렇게 뻥찌게 앉아 있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 있잖아요. 멍 때리는 사람들이요? 네, 뭘 해야 돼? 그리고 꼭 또 뭐 딴 걸 하고 있어. 게임을 하든 뭘 하든. 근데 그게 아니라 약간 그 멍 때리는 시간, 다 놓고 좀 생각하는 시간, 이런 시간을 지금부터라도 계속 가지시는 게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이제 저희 이제 과거 얘기만 딱 했잖아요. 아, 네네. 이제 현재에서 네. 어떤 일을 하시는지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근데 계속 얘기한 것 같은데. 아니 아닌가? 그래도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저는 네. 그러면 원데이 스토리라는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아, 이 사장? 회사는 네, 아, 그 동화 컨텐츠를 만드는 회사고 미술 감독하시는 분이랑 조인을 해서 만든 회사고요. 그리고 프리랜서로 영화 시나리오와 각종 스토리텔링이죠. 네. 제가 아까 예를 들었던 박물관이나 뭐 광고회사에서 일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하고 있어요. 현재는. 많은 걸 하시는데 네. 다 글 쓰는 거잖아요. 네네. 다 다른데 그거 어떻게 다 생각돼요? 다 다른 종류인데 그래서 되게 힘들고 노력을 많이 해요. 네. 힘들 것 같아요. 많은 다양한 글을 써야 되는데 네. 혹시 보도자료나 기사 같은 거 이런 것도 써보셨어요? 네, 제가 제이원이라는 회사를 다녔는데 여기가 매니지먼트 회사예요. 그때 대표적으로 소속돼 계셨던 분이 한가인 씨, 어. 그다음에 황우스레, 모르겠네. 또 누가 있죠? 하여튼 한가인 그 해를 품은다 할 때 이제 여기 회사 그때 있었는데 그때 이제 보도 자료를 이 회사에 있을 때 많이 썼었어요. 요즘은 아니고. 주로 어떤 기사를 쓰셨어요? 그러니까 해를 품은 달 한가인과 관련된 기사들이죠. 네, 작품 활동이랑 네, 그것과 관련된 기사들, 각종 기사들. 한가인에 대해서만 쓰신 거예요? 그때 제가 담당했던 막 많이 만났겠네요. 파트. 아니요, 이분을 많이 만나진 않았어요. 그분은 촬영하느라 바쁘셔가지고. 네. 그럼 혹시 자기 작품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나 그 베스트 오브 베스트가 있을까요? 저는 그냥 제가 찍은 영화 중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중국 가서 찍은 엄마는 괜찮아요? 아니요, 사운드 굿. 아 죄송합니다. 네. 그게 제가 어디지? 그 중문과를 나와서 한예종 갔을 때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 생겼어요. 중국의 북경 전형학원 학생들하고 같이 영화를 찍을 수 있는. 그래서 그거 일환으로 가서 중국에서 중국 사람들하고 영화를 찍었는데 그게 가장 아무래도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말이 안 통했어요? 말도 안 통하지만 이 생각도 너무 다르고 그 정서가 다르다 보니까 그분들하고 진짜 좋은 경험이긴 했는데 힘들어서 기억이 나고요. 블라인드는 제가 이제 상업 영화 중에서는 그래도 이제 처음 현장에 참여해본 영화라서 또 기억이 많이 남고요. 지금 하시는 일 같은 데서 보람을 느끼시는지? 지금은 사실 이제 보람도 보람인데 네. 생존이에요, 생존. 생존이에요? 네. 그냥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일이세요? 그건 아닌데 저는 먹고 사는 거가 상당히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왜 아버지들이 회사 열심히 다니시고 야근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일상 자체가 되게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저는 그냥 제가 가지고 있고 제가 글 쓰는 일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한테는 아주 어려운 일은 아닌 거예요. 익숙한 일이고 그리고 잘 맞는 재밌어하는 그래서 그 일을 가지고 열심히 밥벌이를 할 수 있다는 거를 되게 그게 보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저도 이렇게 닥치는 대로 되게 많은 일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는 게 저에 대한 도전? 그런 것도 좀 있어요. 앞으로도 그럼 계속 도전하실 거세요?
도전을 해서 이제 좀 앞으로 이제 하고 싶은 일들이 있어요.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어떤 일들? 그건 근데 아직 뭔가 이렇게 계속 다듬고 있는 중이라 아, 딱 얘기를 하기가 그런데 이제 뭐 네. 어쨌든 원데이 스토리를 좀 잘 키워보고 싶은 여기가 이렇게 선한 이미지,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기업과 콜라보할 수 있는 선한 이미지를 가진 회사라는 모토기 때문에 이거를 좀 한국 땅에 잘 정착시켜보고 싶은 그런 욕망이에요. 저도 나중에 거기 다 가면 네가 해주실 거죠? 영광이죠. 정말요? 네. 그럼 저 나중에 거기 가도 되는 거예요? 네, 한 10년 뒤에 군대 갔다 왔어. 그럼 확실한 거죠? 군대 갔다 와서. 확실한 거죠? 네. 자신이 이렇게 본받고 제가 존경하시는 분 있으세요 혹시? 존경하는 분? 네. 저는 뭐 어머니? 굉장히 형식적인 것 같은데. 아 진짜 존경 본받고 싶은 분. 네, 본받고 싶은 어머니가 어떠셨어요? 아 저희 어머니가 약간 되게 좀 사무라이 같은 아니 약간 뭐랄까 강력하시고 떡 부러지시는. 뭐라고 해야 되지? 야무지고. 네, 좀 의리가 있어요. 아, 의리가 있고 좀 이렇게 멀리 보는 그런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좀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은데 갑자기 생각난 분이 있는데 미국 영화 감독 중에 알렉산더 페인이라는 분이 계세요. 모르겠는데. 알렉산더 페인이라는 2011년도에 조지 클루니가 주연했던 디센던트라는 영화를 찍으신 분이에요.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분이 하는 영화들이 좀 되게 약간 미국 사회를 반복 꼬는 정도? 아주 신랄하진 않은데 되게 귀여운 풍자를 많이 하시는 감독님인데 그분이 살아가는 방식이 되게 멋있더라고요. 그걸 하면서 뭐 비영리 영화 단체나 이런 데도 많이 가서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뭐 이제 옛날 영화들 상영할 수 있는 아카이브 같은 것도 모금 활동해서 짓고 막 이런 일들을 많이 하세요. 그분의 삶이 되게 멋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본받고 싶다. 한국에는 없으신 거예요? 한국에는 봉준호 감독님 좋아해요. 그 사람 옛날에 저희 아파트 위층에 살았었어요. 정말이에요. 봉준호 감독님하고 그 아버지. 아 네. 근데 맨날 술 마시던데. 아 네. 아버지가 그러시구나. 많이 만났어요. 네. 근데 저도 꿈이 약간 멘토님이랑 이게 가까운데 이렇게 조언 같은 거 해주실 거 있나요? 카피라이터? 네. 광고회사 카피라이터? 네. 네. 그 책 뭐지? 인문학으로 광고하다? 아시죠? 네. 뭐 카피라이터가 되려면 그 정도는 알아야 네, 돼요. 알고 있어요. 저는 박웅현 TBWA 분이 이제 말씀하신 것들이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광고하시는 분인데 네. 책을 자신의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느냐, 창의력을 어디서 얻느냐고 했을 때 인문학에서 얻는다. 그래서 자신은 광고 카피를 생각할 때 고은의 시집을 펼친다.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아마 해보시면 알 거예요. 해보셨어요? 나중에. 저도 그러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근데 그게 정말 이렇게 다 와요? 그럼요.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읽은 책이나 이런 거 메모 같은 데서 워낙 많이 발췌를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 그런 노력은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막 완전 학교에서 하는 거 막 다 참가하고 있어요. 네. 그런 것도 좋은 거 아니에요? 학교에서 하는 거? 학교에서도 하고 막 입상도 했고 막 그런 거 하고 있어요. 아, 네. 좋은 건가요? 네, 뭐 원데이 좋으신 스토리에 것 같아요. 들어갈 수 있는 거. 나중에 보죠 일단. 이거 확실해야 되는데. 네. 그럼 언제까지 이 일을 계속 하고 싶으세요? 생각이 될 때까지. 저는 제가 비유를 하나 하면 작년에
노라노라는 디자이너 분을 만나게 됐어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아니고 노라노라는 앙드레 김은 아시잖아요. 네. 앙드레 김 말고 노라노라는 그 1960년 막 70년 이럴 때 한국 현대사 패션 디자이너 하면 나왔던 분이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분이세요. 아, 근데 올해 85 되세요. 근데 이분이 작년에 84이었는데 무슨 인터뷰 때문에 갔는데 정말 멋있으셨어요. 현직, 예, 84인데 너무 당당하고 정말 1925년생이세요. 상상이 안 가잖아요. 근데 그 시즌에 한국 현대사를 이렇게 거쳐오시면서 패션 디자이너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 약간 그분을 보면서 멋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그 데드라인은 없고 그냥 할 수 있는 대로 계속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계속. 네. 진화 발전을 해서 다른 뭐 방식으로든 네. 이 방식이 아니더라도 뭐 다른 뭔가를 하든 계속. 지금도 그럼 다른 도전 같은 거 하고 싶으시겠네요. 새로운 걸 하고 싶으시겠네요. 지금은 원데이 스토리 자체가 새로운 도전이에요. 그거 저한테는. 말고는 또 이거가 일단 제일 큰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고 싶은 거. 아마 한 2월, 3월쯤 되면 제가 제가 창업을 했기 때문에 네. 스타트업을 하는 회사들 정말 많아요. IT 회사들 뭐 이런 20대 젊은 똑똑한 친구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창업을 해서 지금 일구고 있는 뭐 IT 쪽 그런 친구들을 대상으로 스타트업 나의 회사라는 제목으로 스타트업 하는 분들의 글쓰기 이런 거를 강좌를 열 계획이에요. 아, 네, 그래서 저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스타트업 안 했잖아요. 할 거예요. 하시고 오세요. 네. 앞으로 자신은 이렇게 글을 쓰고 싶다거나 이런 작가가 되고 싶다 그런 혹시 그런 포부 같은 거나 있으세요? 저는 일단은 저희 이제 아까 원데이 스토리 얘기했지만 네. 좀 기억에 남는 감동이 있는 감동. 네, 좀 사실 그런 콘텐츠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좀 희소성의 가치가 있는 보고 좀 오래 기억 남을 수 있는 돈보단 명예. 돈도 중요하죠. 그 사람들한테 좀 이제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거. 시간이 많이 오버된 것 같아요. 네네. 25초요. 아 네. 재밌었습니다, 누나. 저 재밌었어요. 네. 더 자세히 알고 싶은데 번호를 모르겠네요. 끝나고 알려달라 하세요. 네. 네. 가르쳐 드릴게요. 그럼 이때까지 예쁜 누나랑 함께. 바다 얘기 왜 안 하는 거예요? 아, 바다 닮지 않았어요? 네, 반응이 없으시네요. 끝내시죠. 네. 마지막 멘트. 아, 혹시 저한테 하고 싶은 그 마지막으로 잠깐 그게 어떻게 여기 내가 편집할 때니까 편집할 때니까 자연스럽게 좀 네. 혹시 저희한테 청소년에게 멘토님이시니까 딱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씀. 저는 그냥 제가 살아온 경험에 비춰서 그냥 규정을 빨리 안 지으셨으면 좋겠어요. 뭐가 되고 싶다, 뭐 이런 거, 뭐가 돼야겠다. 그 길이 아니면 죽을 거야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를 많이 아는 습관, 나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해보는 거. 근데 그거는 자기 일기를 쓰든 뭘 쓰든 글을 많이 써보시고 사색을 많이 하시면 되게 좋아요. 그런 습관을 많이 기르는 게 좋을 것 같고 책을 무조건 막무가내로 많이 읽는 것보다는 이제 그때그때 자기가 땡기는 게 있어요. 책 같은 것도 그런 거를 이제 캐치를 잘해서 읽는 습관? 남들은 이게 아니라고 하는데 나는 되게 좋을 수 있거든요. 그게 또 나중에 다 씨앗이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힘들 때 그러니까 힘들 때 책을 보면서 저는 되게 많이 좀 워워를 많이 했어요. 정말 힘들 때 제가 안나 까레니라를
진짜 어떤 힘든 몇 년 전에 시즌을 읽었는데 그때 그 책을 덮으며 생각했어요. 나보다 더 힘들구나 안 나는 그런 위로도 많이 받고 그래서 그런 거 습관을 지금부터 계속 기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그리고 성공이라기보다 길게 인생을 즐겁게 살려면 자존감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을 많이 예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악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